네, 안녕하세요. 최선생입니다. 자, 두산 63,000원 찍어줬죠. 자, 여기서 털린 사람들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6만원에 대한 부분들,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중을 했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 그동안 봐왔던 분들, 분명하게 이번에도 적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두산 더 올라가자라고 파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면 두산 더욱더 좋은 흐름 있을 거니까 현 구간에서 잘 대응을 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주봉을 좀 볼 겁니다. 자, 주봉을 봤을 때 우리가 주봉상 이 구간 20주봉선 찍으면서 바닥권 대량 거래를 통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매도 물량이 이쪽으로, 여기 있던 물량들이 이쪽으로 쏟아지면서 저가에 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손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한테 제 있는 그대로 생각을 전달 드릴 겁니다. 자, 지금 구간 두산 잘 올라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구간부터는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둬야 되는 자리입니다. 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버티고 추가 매수하라 해놓고 왜 여기서는 조심하라고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지금 자리는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지는 구간이에요. 왜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격이 여기잖아요. 이 가격에서 우리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요렇게 그어봤을 때 지금 위쪽에서 거래가 됐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위쪽에서 거래가 됐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에 평단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이고, 밑에서 수익을 본 사람들, 수익을 가지고 끌고 올랐던 사람들이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은 앞쪽에 있는 매물대와 밑에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어떤 부분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51,600원 구간은 무슨 구간? 세력들이 개미들을 완벽하게 털어내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1,600원 구간에서 뭐 하는 구간이에요? 자, 추가 매수. 어제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여러분들. 오전 10시 45분에 두산 에너빌리티 51,600원 구간에 추가 매수했고 평단 56,000원 맞춰놨다 라고 말씀드렸고, 기술적 반등 구간의 비중 조절 예정이고 일단 6만원 반등 나올 때 대응하겠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현 구간에서 어제 구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8월 20일 오전 10시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우리가 저점에 대한 부분들 몇 시? 10시 45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분할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는 아니죠, 저점 구간 과하다, 이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면서 투매 물량이 나올 때를 노려서 우리가 담아서 뭐하자? 평단 낮추고 올라갈 때 대응하자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뭐라 말씀드렸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대응에 대한 관점 적중을 했고요. 지금도 비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왜? 단기적으로 앞쪽 구간에서 무슨 구간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물려있는 구간이에요. 거기다가 밑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즉 매도세는 두 개의 매도세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과 매물대. 매수세는 1의 매수세가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세가 우위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쫙쫙쫙쫙쫙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매도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압력이 가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주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은 무엇이냐면, 예초에 이렇게 턴 게 개미 털기였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뭐예요? 개미 털고 나서 물량을 모으는 자리였죠. 그럼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뭐요? 이 자리에서 무슨 자리예요? 물량을 모으는 자리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매도세와 여기 있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걸 세력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예요? 이 자리에서 더 올리지 않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횡보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댕댕댕댕 구간이죠. 매물대를 받아주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눌림목 구간에서 눌림목이 아니죠. 이런 투매가 나올 때는 우리는 뭐야? 투매가 나올 때 반드시 기다려야 하고 이러한 구간대에서 강한 양봉과 상승이 나올 때는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파악을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욕 엄청 먹었거든요. 제가 반응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주식이라는 게 심리 게임이고 저는 차트를 보는 것이 이 기술적인 분석도 있지만 개인들의 심리적인 이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요거 잠깐 봅시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 자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심리 게임. 자 주식은 심리 게임입니다.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스러워하는 구간 이겨내자. 나중에 올라가면 또 개미들 귀신처럼 달라붙어서 자 원전 이제 시작이다. 이지랄 하면서 매도해야 한다고 욕 엄청나게 먹을 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은 버티고 상승할 때 대응하자. 변함없다. 그쵸?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엊그저께 언제죠? 화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밤 11시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시나리오 걱정하지 마라. 한미 정상회담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미 원전 수출 파트너십 조인트 벤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미국과 협력했음을 강조를 하면서 그쵸? 뭐요? 이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계약은 단기적으로 비싼 대가를 치른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기술 견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해외 원전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프레임에 절대 사로잡히면 안 돼요. 50년 노예 계약 이런 프레임 때문에 주가의 투매가 나올 때 같이 동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가 하락이 나올 때는 뭘 해야 된다?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정확히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이런 구간에서 이런 하락을 만들어내는지 의도적인 부분이 아니었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보여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제가 욕을 먹고 여러분들한테 댓글로 테러를 당하고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 댓글을 볼게요. 어떤지. 이게 개인들의 심리 변화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렇게 댓글 영상을 2번 찍었어요. 제가 요거 새벽에 오늘 구간 걱정하지 마라. 대응하면 된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댓글 79개. 근데 요 부분들 중에서 아침에 굉장히 욕이 많이 달렸죠. 그리고 오후에 반등하면서부터 좋은 얘기가 달렸는데 일단 한번 댓글 볼까요?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나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의 심리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요게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 밑에 쪽에 먼저 단 댓글들이 밑에 쪽에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어떠한 댓글들이 달리냐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요렇게 이 비밀 유지 계약 그래서 노예 계약이라는 프레임 그죠? 그리고 이런 껍데기 회사에 투자하실 건가요? 막대한 물량들 긍정에 말할 겁니까? 왜 걔네 넘겨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젊은 사람이 양심 없네 그죠? 그 오늘 유명해서 인정한다. 먹고 살기 힘들겠다 너. 그저께 팔아라고 권하는 게 맞다. 급락하면 무조건 뺏기지 마라. 전 뺏기지 말라는 말 안 하죠. 급락해도 동조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를 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개미들의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워서 어떤지. 주가 어떻게 됐죠 지금?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들은 후구된 거죠. 이게 뭐예요? 미디어에 동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보면은 남는 게 없다더니 다 팔지 말라고 하더니 두산뿐만 아니라 원전주는 빨리 버리는 게 좋다. 애구 그죠? 분위기가 이랬죠. 그죠? 욕을 많이 먹었는데 봐봐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정말 저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볼게요. 댓글. 자, 373개의 댓글이 달렸고요. 자, 안 좋은 댓글이 하나도 없죠. 제가 이 구간에서 댓글을 보게 되면 자,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 좋은 댓글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진심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정말 팔아야 되는 구간인데 제가 막 이거 버텨야 된다.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유튜브 2년 하면서 여러분 저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정말로. 틀리는 부분 당연히 있죠. 근데 맞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대형주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 373개의 댓글이 달렸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제 말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하실 거라 믿지만 저는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앞으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리가 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왜? 개미 털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드리지만 매물에 대한 압박감들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요? 비중을 줄여놓고 내가 물을 탔다라고 했을 땐 항상 우리가 64,000에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마찬가지 뭐요? 지금 똑같아요. 앞쪽 구간에 매물이 살아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매물을 소화해주는 과정, 즉 매물을 받아내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요? 눌림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비중 조절 안 해놓는다라고 하면 눌림목 나오면 어떻게? 무서워서 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 물량 또 받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댕댕댕 옆으로 돌리는 흐름을 버티는 흐름 만들어내고 호재 띄우면서 강한 상승. 이러한 탄력적인 부분이 나올 때 이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을 좀 하시고 기다리시고 이 밑에 구간에서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고요. 설령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밑에 구간에서 물탄 물량 또는 비중을 덜어놨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판 게 아니에요. 2분의 1 또는 4분의 3 또는 4분의 2, 2분의 1 이 정도의 물량을 남겨놓은 상태, 3분의 2의 물량을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게는 절반이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비중을 덜어놓고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항상 남들이 팔 때가 기회고요. 남들이 들어올 때는 조금 조심할 때. 그래서 지금 구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요.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계속 알려드리는데 안 들어오면 바보죠. 손해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K선동, K개미 털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당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찌되었건 두산에너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에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대감이 강하게 어필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추가적으로 빌 게이츠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빌 게이츠 얘기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빌 게이츠 뭐라고 했어요? 자, 근데 과연 백신 이야기만 할까? SMR 이야기할 것 같은데 라고 8월 18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뭐야 돼요? 미리미리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뭐야? 아는 것이 힘이다. 결과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요. 010-9201-6329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방 놓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두산에서 정말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정말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댓글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달릴 수 없는 댓글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쵸?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고 이러한 좋은 내용이 달려도 저는 여러분들의 뭐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야, 내가 최고야. 저는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드려요? 어제 이 댓글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브리핑한 건데 되게 많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요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7시에 댓글 달린 거 보고 자, 좋아요도 보이시죠? 이거 조작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 절대 조작 아니고요. 제 진심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댓글들 보니까 100% 저를 신뢰하고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부분은 저의 관점을 공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 의견에 100% 적중한다? 이 부분이 절대 아니다. 저도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말 매도해야 되는 구간에서 버텨야 합니다. 이딴 소리는 안 한다. 저는 원전주가 계속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횡보를 오래 했고 고가놀이를 오래 한 종목이 종이장처럼 쉽게 무너지는 건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하락 이후에 폭등이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터지면 주가가 위쪽 구간에서 빠져도
이게 더 급등해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빠져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번 하락처럼 개미 털겠지라고 하면서 매도를 안 할 거다. 위쪽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이거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우리는 매도할 거다. 강한 상승이 나올지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다시 바닥을 다질지는 모르겠으나 우린 뭐 해야 된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체크한다. 제가 정말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정말 주식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 여러분들도 주식하면서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도 참고만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하락장에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저 잘났다고 떠들어요? 절대 안 그래요. 이거조차도 틀릴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하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요. 그럼 지금 구간 마찬가지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발생을 하면 여기서 갖고 있던 사람들 무서워서 던질 거고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 뭐요? 수익 실현하겠죠. 이 물량 받아서 횡보해 준 다음에 상승 탄력 이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뭐예요? 항상 조금 더 높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전달드리면서 현 구간 내가 두산 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몇 개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다 전달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꼭 들어오셔서 관점을 같이 공유 받으면 좋겠습니다. 010-9201-6329 텔레그램방 무료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현 구간에서 저와 함께 대응하셔서 수익 끝까지 잘 챙겨가실 분들, 대응 잘 하실 분들은 두산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쌓아왔던 세력주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기법들 정리한 자료가 있거든요. 요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전달을 드릴 거니까 이러한 신법, 이러한 기법에 대한 부분들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총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요.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아욱에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느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네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네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